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룬 것도 있고 농업이나 유통에 대해서 다룬 것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화면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4차 산업혁명 영상 제작할 때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주로 장점 위주로 다루는 편입니다. 단점은 왜 설명 안 하냐고 하거나 문제점 위주로 설명이 돼야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장점 위주로 다루는 이유는 명확한 편인데요. 사람이란 게 신기한 게 장점 먼저 알게 되면 나중에 단점이 보이면 해결책이나 절충안을 찾게 되는데 단점 먼저 알게 되면 외면해버리던가 갈등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 같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단점 위주로 생각이 들게 해버리면 4차 산업시대 때문에 생기는 변화 하나하나 외면해버리거나 갈등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장점 먼저 본 상태에서 문제점을 보면 해결 방안이나 절충안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주제로 할 때에는 장점 위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나중에 따로 다룰 계획이 있으니까 내용이 장점 위주로 진행된다고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장점 위주로 다룬다고 했는데 저도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생활이 편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달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다 보셨죠?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군사용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이 스카이넷을 정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넷이 어쭈 인마들 봐라, 인마들이 내 적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들을 제거하려고 인공지능 스스로 핵미사일을 다 발사시켜버려서 인류를 없애버립니다. 거기다가 남아있는 인간들도 마저 없애버리려고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해칩니다. 내용이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인공지능이 당장 사람 해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둔 거 있잖아요. 그 결과 보면서 신기하긴 한데 나름 무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알파고 대신에 바둑돌 놓아주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그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공지능하고 관련돼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찬반 대립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인공지능 전문가끼리도 찬반이 심한 데다가 규제를 해야 하니 많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인공지능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인공지능 예찬론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인공지능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사람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생명과학이나 의학에 이미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공지능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의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자동차의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에 정부가 개입도 해야 되고 규제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 주커버그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으로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인공지능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자동운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공지능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인공지능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반대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걱정하는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게 제법 재밌더라고요.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실 텐데 혹시나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로켓 설계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는 독특한 사람인데요. 사업가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사업가 기질보다는 개척가 성향이 강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CEO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사람 메인이 우주에 로켓 발사하는 민간 우주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라고 2002년에 민간 우주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 대부분이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민간이 한다고 하니까 조롱도 당하고 초반에는 로켓 실험도 여러 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천재 사기꾼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실제로 우주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에 보급물자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 로켓 발사체를 회수하는 대단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2024년에는 사람을 화성에 보내고 차후에는 화성 식민지 개척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같기는 한데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진짜 나중에 화성에서 쓰일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싸게 화성 왔다 갔다 하려면 재활용 로켓 필요하니까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있고 화성에서는 공기가 없어서 연료로 움직이는 엔진을 못 쓰니까 전기차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화성에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태양에너지 회사 솔라시티에다가 최근에는 튜브 안에서 시속 1200km로 달리는 기차 하이퍼루프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세계를 만들 수 있는 땅굴 파는 회사 보링컴퍼니 진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괴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아직도 사기꾼 소리 듣고 있는데 그 회사들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시켜 드릴게요. 보면 재밌을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거대한 인공지능이 나쁘게 쓰이거나 사용자가 나쁜 용도로 쓰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유용하게끔 착하게 쓰인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서 사람의 전유물인 판단을 하는 결정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두 종류의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재밌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무작정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자본가나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큰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강력한 인공지능이 아까 터미네이터에서 말한 스카이넷처럼 나쁘게 발전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쁜 권력자나 거대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나쁘게 이용해버리면 그 인공지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많은 수의 인공지능이 존재해야 나쁜 인공지능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주문하는 줄에 사람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오더니 줄 서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새치기해서 제일 앞에 서버립니다.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제일 앞자리 내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줄에 서 있다면 누군가 한 명이 아저씨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입니까? 하는 순간 여러 사람들이 줄 서세요. 뒤로 가세요. 사람이 염치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덩치는 창피해서 나가버리던가 뒤로 가서 줄을 서게 되겠죠. 줄 서 있는 사람 하나하나로 따지면 그 덩치한테 대항이 안 되는데 전체가 대항하면 그 덩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덩치 큰 사람이 규모가 큰 거대 기업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줄 서 있던 사람이 일반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곳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작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지금 못 만들고 있죠. 그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숫자는 해봐야 몇 개 안 되겠죠. 그럼 몇 개 안 되는 인공지능들이 세상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다양한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는 일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오픈 AI라고 해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 AI라는 연구소가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개해버립니다. 계속 뿌려버립니다. 돈 들여서 기술 개발해서 그 기술을 공개해버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술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냥 인공지능 기술이나 논문이 나올 때마다 공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자본이나 소수 권력자들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인공지능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대 인공지능을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패스트푸드 줄 서는 이야기 했잖아요. 약한 사람들이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 덩치 큰 놈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대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이 나쁘게 이용돼서 내 사생활을 감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다양한 인공지능 중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걸 감지해서 스스로 카메라를 꺼버린다든가 일시적으로 외부 조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지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스텔스 전투기 띄워서 핵미사일 날릴 수 있었지, 전투기 인공지능 따로 있고 미사일 인공지능 따로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핵미사일 날릴 수도 없었습니다. 쿠데타도 손발이 맞아야 일으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다 공개해버리고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량하고 인공지능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수의 테러 집단이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에 정부가 관여하고 일정 부분 규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나쁜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일론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착한 인공지능이라도 사람이 인공지능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람 기준에서는 정보를 취득하는 게 보고, 읽고, 듣고, 외우는 수준이고 정보를 표출하는 게 말하거나 글 쓰고 타이핑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인공지능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적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헬리콥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쫓기던 사람이 헬리콥터에 타고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헬리콥터 조종 기술 자기 머리에 다운로드 시켜달라고 합니다. 본부에서 정보를 보내고 그 사람 두뇌에 헬리콥터 조종 기술이 다운로드 되니까 이 사람이 원래 헬리콥터를 조종하던 사람처럼 헬기를 몰아서 탈출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공상과학으로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을 못 보는 맹인한테 그 사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전기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서 맹인이 앞을 보는 상황과 같이 뇌가 감지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우리 머릿속에 칩을 통해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본 적 있을 건데, 공부 안 하고 머릿속에 이 책 내용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이런 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렇게 돼야 사람이 인공지능에 뒤처져서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던데, 어쨌든 이 회사도 아까 소개한 오픈 AI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트랜스 휴먼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지금 이 트랜스 휴먼의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머리에 칩만 안 심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처음 온 길이라도 내비를 켜고 찾아다닐 수 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도 바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스마트폰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트랜스 휴먼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도 윤리나 보안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소개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은 황금돼지띠랍니다. 2019년 돈 되는 빵빵한 정보나 지식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캔들피그만 따라다니세요. 혹시 압니까? 캔들피그가 골든피그 될지.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